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나라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룬 나라입니다. 위의 네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무슨 공통점이 생길까요? 바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2차 대전을 치룬 나라들은 그들 고도의 발전된 엔진 기술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엄청난 노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국가 반열에 올랐으니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가 회사를 설립하였죠. 당시 국내엔 현대차보다 2년 먼저 개업한 아시아자동차가 있었습니다. 1965년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한 신진공업사도 이미 도요타 코로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신진공업사는 한국 GM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1967년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 3원화 방침을 발표해 셋째 업체로 현대자동차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에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보통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이니 그와 관련된 산업이 연쇄적으로 커지고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하청업체들도 많이 성장하여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의 한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 엄청난 규모로 제조업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한 번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자적인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차량을 조립 생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자동차공업보호법에 의해서 완성차의 부품 중 21% 이상을 국산화로 충당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포드와 의견 조율을 통해 배터리, 전선, 냉각장치 구성품, 스프링, 유리, 시트 등 50여 개 생산 업체를 국내에서 지정했습니다. 사실 포드는 처음 시작할 당시 3년은 걸려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사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근면 성실함으로 그 시기를 많이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장이 잦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코티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고장이 포드의 인색한 기술 이전이라면서 실패의 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순수 우리 기술로 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차려도 사장이 요리를 못하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먹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1973년 포드와 결별한 현대자동차는 독자 기술로 신차를 꼭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차가 바로 포니입니다. 혹시 포니라는 자동차 들어보셨거나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이 차가 나온 지 벌써 4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포니 자동차를 본다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만든 자동차를 알렸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포니 탄생의 비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제일 처음 우리가 국산차를 만든다고 할 때 외국 사장들은 콧방귀를 뀌었고 한국이 완성품 자동차를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다면 하는 나라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맞습니다만 역시 우리 기술로 완성차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엔진입니다. 엔진 제조 기술은 단기간에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자동차를 찾아가서 엔진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조제토 주지아로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이 사람은 폭스바겐,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정세영 회장은 이 주지아로에게 포니의 스타일링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러 연수를 갔습니다. 하지만 늘 조립만 하던 그들에게는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장의 기술은 실로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냥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충구 대리가 있었습니다. 이충구 대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이 이충구 대리가 쓴 이대리 노트,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는 훗날 현대자동차의 자체 설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않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는 몰래밤에 공장으로 가 그들의 기술력을 하나하나 노트에 다 적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승용차 포니를 소개하였습니다. 포니라는 이름은 국민공모를 통해서 만들게 된 이름인데요. 조랑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조랑말이 우리나라를 열심히 달리면서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에게도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 현대자동차에게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잘 만들면 이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국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다 들여서 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대들이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GM과 포드를 지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지만 한국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현대자동차는 그 뒤로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산타페, 제네시스 등을 만들어내면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채빈국의 수모를 맛보아야 했던 나라에서 하루에 4,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이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더 먼 미래에는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 1위를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저 정글레드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